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일단 기억 나일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케로신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라는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물.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지. 정답 어렵지 않게 5번 체크하고. 자, 2번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일단 반응식의 개수를 찾아줘야 되겠네. A2, B3. 자, 여기서 B를 기준으로 개수를 맞춰주는 게 좋겠지, 그지? 자, B 원자수가 왼쪽에서는 2개, 오른쪽에서는 3개, 2와 3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러면 개수 B가 3. 자, 그래서 C가 2, B 원자수를 6개로 맞추면 A가 4개가 나오니까 생성물에서, 반응물에서도 A가 4개, 개수가 그래서 4대 3대 2 이렇게 개수가 맞춰지겠고, 그러면 이제 전반후 간단하게 정리해서 바로 체크해보면 0.2, 0.3몰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다가 바로 쓸게. 화학 반응식 밑에 0.2, 0.3몰이 반응 전 몰수. 자, 4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해야 되니까 B2가 0.3 반응해야 되기. 0.3 반응하려면 0.4 반응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지. 따라서 A가 0.2 반응. 자, 그러면 B는 0.15 반응. 그래서 1만큼, 0.1만큼 생성돼야 되지. 자, 그러면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 기억은 B2가 돼야 되겠고, 생성물질 A2B3의 몰수는 0.1몰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 B2와 0.1. 그러면 2번의 정답 3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3번. 이온 결합 물질. 자, 나트륨 Na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NaX가 되겠고. 그리고 X는 일가음 이온이니까 17조 광소란 소리네. 자, 일단 화학식 먼저 보면 MgX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KX.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나트륨 이온, 네온 배치 가지니까 전자 10개. 자, 그러면 X이온이 가지는 전자는 18개. 아르곤 배치 가지는 이온이란 얘기지. 아르곤 배치 가지는 일가음 이온은 염소, 염화 이온이 되겠네. X는 염소 원자번호 17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자, MgX2니까 마그네슘 이온이 가지는 전자 개수 10개. 그 다음에 X 이온이 가진 전자 개수가 18개가 X이온이 2개가 더 들어가지. 자, 그래서 36에 10이 더해지는 거니까 46이 돼야 되지. A는 46. 그 다음에 기억, 녹는 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비교. 자, 일단은 먼저 전하량부터 확인. NaX와 KX는 이온의 전하량이 모두 1가 양이온으로 동일.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동일하니까 이온 간 거리로 비교하는데 나트륨보다 칼륨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온 간 거리가 NaX가 더 가깝다. 자, NaX가 KX보다 이온 간 거리가 더 가깝다. 따라서 녹는 점은 반대로 NaX가 더 높다. 자, 녹는 점은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니은 맞는 표현되고. 자, X는 아까 염소라 그랬으니까 3주기 원소 확인했지. 정답 그래서 3번에 4번으로 확인합니다. 4번으로 올라가 보자. 자, 동적 평형 문제인데 25도씨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주어졌고, 진공 용기에 같은 질량의 액체를 넣으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자, 가설은 지금 옳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프 자체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 서로 다른 게 확인이 되지. 자, 이거는 그냥 내용적인 것만 한번 본다면 왜 그렇냐면, 부피가 다르다라는 거는 기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다르다는 얘기지. 같은 양의 물을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수면의 부피를 낮게 한번 그려볼게. 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려면 이 공간을 수증기가 채워야 돼. 더 넓은 공간을 수증기가 채워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증발이 일어나야 이 공간을 수증기가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가 돼야 되겠네. 일단 문제가 출제 의도가 뭔지를 한번 볼게. 자, 부피가 다른 용기, 그냥 부피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안 나와 있겠지만 1하고 2. 자, 용기에 자, 액체를 같은 질량만큼을 넣었다.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 용기 1에서는 T2에서 용기 2에서는 T3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일단 문제 한번 보면 T1일 때, 자, T1일 때 용기 2는 아직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 응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뭐 당연히 틀렸고, 자, 용기의 부피에 따라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 왜 다른가? 지금 그거랑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지.
어쨌든 응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다 틀렸고, 자, 시간 t 이후 용기 1에서, 자, 용기 1에서는 시간 t2 이후부터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의 양과 수증기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정답은 일단 2번으로 확인이 되네. 별 내용 아니지, 그지? 자, T3일 때 속도 1과 2에서가 같다. 1에서도 평형 상태고 2에서도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서 1에서도 같으니까 1, 2에서도 1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1로 같다가 될 수 있겠네. 자, 4번의 정답 2번. 자, 5번.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사. 마그네슘 1s, 2s, 2p, 그리고 3s, 3s까지 전자 채워지지? 근데 이 p 오비탈이 3개니까 밑에 p 오비탈 3개를 다 따로 읽으면서 바로 표시를 해주고, 자, 오비탈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지금 A-A-1,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일단 다 적어볼게. 1, 0, 2, 0, 2, 1, 2, 1, 2, 1, 3, 0. 자, 일단 같은 거는 1, 2, 3으로 같을 수 있다. 그지? 자, 따라서 A가 3이라는 건 금방 확인이 되겠고. 자, 그러면 A 빼기 1이니까 합이 2. 주양자수랑 부양자수의 합이 2인 건 ES 오비탈밖에 안 되지. 일단 다가 ES 오비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자, S 오비탈 자기양자수 0. B가 0이기 때문에, 자, 가의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1, 나의 자기양자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자기양자수를 가지려면 P 오비탈밖에 안 된다. 그지? 자, 2P 자기양자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는 마찬가지 2P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오비탈. 자, 에너지 준위 다 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2P랑 ES 다르다라는 거 조심하고 항상. 자, 가는 2P, 그 다음에 나도 2P, 둘 다 2P니까 어쨌든 에너지는 같죠. 자, 그 다음에 다가 지금 ES이기 때문에 ES 오비탈의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는 둘 다 0이다. 합이 0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그래서 맞는 표현되고, 그 다음에 A 3, 그 다음에 B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2가 아니라 3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으로 확인. 6번 문제 확인해보자. 지금 A, B, C, D 네 가지 원소가 주어졌네. 여기서는 황, 염소, 칼륨, 칼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자, 일단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금속, 비금속 구분해놓고 두 가지 비금속, 두 가지 금속.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라고 지금 나와 있고 A, B, C 세 가지만, 그리고 A, B, D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또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을 부동으로 한번 표시해보고 가자. 자, 원자 반지름 크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자, 따라서 칼륨이 가장 크고 칼슘, 그 다음에 황, 염소순.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네 가지 원소는 모두 아르곤 배치 가지는 등전자 이온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이온 반지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지. S2-, 그 다음에 Cl-, K+, 칼슘, E+ 순서. 이렇게 해서 부등호 결정이 되겠고. 자, 먼저 일단 왼쪽 그래프에서 자, A, B, C를 보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 자, 기억을 일단은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라면 자, A하고 C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자, 원자 반지름이 크면 금속 원소가 돼야 되지. 그럼 B는 비금속 원소가 돼야 되고. 자, 이때 A하고 C를 봤을 때 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금속 원소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AC, 자, 기억 계속 원자 반지름이라고 두고 우리가 설정해 볼게.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큰 A가 칼륨, 그 다음에 C가 칼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B가 이제 비금속 원소인 황과 염소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온 반지름 일단 보니까, 자, 니은 이온 반지름 AC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 일단 확인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러면 읽어봐야지.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B하고 D를 나머지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되겠네. B하고 D. 자, 황하고 염소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과 원자가 전자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밑에 다시 한번 적으면 자,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표시해놓고 원자가 전자 황 16조 원소 6개, 염소는 17조 원소 7개. 아, 그러니까
황하고 염소 중에서는 이 자료, 원자과 전자수분의 원자 반지름의 값이 염소가 더 작아야 되겠다, 그지? 분모 크고 분자도 작으니까. 더 작은 D가 그래서 염소, B가 황으로 결정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 자, 조건 모순되는 거 없죠? B 다시 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래프로 돌아가서 반드시 점검해야 돼. 자, B가 황이라고 한다면 원자 반지름 기억. 자, 순서 맞는가 잘 확인해보고. 칼륨, 칼슘 다음으로 오지.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AC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 A, B, C, D 적어놓고 거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A가 그래서 칼륨, 그 다음에 B가 황, 그 다음에 C가 칼슘, D가 그리고 염소. 자, 그러면 보기 기억. 자,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틀렸네.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2차 이온 에너지. A가 칼륨인데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든 간에 1쪽 원소는 2차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뒤에 비교 대상이 또 다른 1쪽이 아니라면 제2 이온 에너지는 1쪽이 가장 크다. 니은 바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자, D가 염소, B가 황.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 커지지. 염소가 더 큽니다. 니은하고 디귿 맞네. 정답 그래서 6번에 4번. 자, 7번 내려가 보면 수소와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 자, X하고 Y는 탄소랑 산소 중에 한 가지. 일단 보자마자 다 화학식은 COH2 같이 안 생겼니, 그지? 탄소랑 산소랑 수소 세 가지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물질 이거밖에 없잖아. 자, CH2O. 그럼 일단 B 바로 2라고 잡을게. 그럼 B가 2가 나온다면 수소 두 개와 결합하는 거는 H2O겠지. 그래서 X가 산소고 Y가 탄소가 금방 눈에 보일 것 같고. 자, Y가 탄소니까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는 4개 결합해야지. 탄소가 결합을 4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A는 그래서 4. A는 4, B는 2. 자, CH4 분자 정사면체 그냥 천천히 정리하면서 본다면 자, 정사면체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H2O 분자 구조 구분형 결합각 104.5도이면서 구분형은 무조건 극성이 되지. 그 다음에 CH2O 분자 구조 우리 평면 삼각형이고 그리고 삼각형 세 꼭지점 중심 탄소에 연결된 원자 세 개가 서로 모두 닿을 때는 극성 분자가 되죠. 자, 지금 기억, 니은 서로 같은 것도 확인이 됐지, 그지? 자, 그래서 기억이 무극성, 니은이 극성이 됩니다. 니은이 극성이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B, A가 4, 그 다음에 B가 2니까 니은 보기 맞는 표현되고, 자, 다해서 X가 산소기 때문에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가장 커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자, 전기음 성도 크기 수소, 탄소, 산소면 이렇게 대소관계 나타나니까 전기음 성도가 큰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다. 니은하고 디귿. 자, 7번의 정답 4번. 자, 8번 또 오비탈 문제인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 수. 부양자 수가 0이다. S오비탈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양자 수가 1인 오비탈은 P오비탈 얘기를 하는 거지. S오비탈 수, P오비탈 수.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아니라 오비탈 수 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S오비탈이 2개, 1S와 2S까지 전자 채워져 있고 P오비탈이 3개. 자, 그럼 2P오비탈까지만 1S, 2S, 2P오비탈까지만 전자 채워져 있는 원소네. 자, 2P오비탈 3칸의 전자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자,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 일단 이걸 보고 X를 결정을 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는 각각 모두 다 4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3p 오비탈, 4s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있다. 요 안에서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이겠네. 일단 y를 먼저 보는데 자, y는 지금 s 오비탈 수 안 나와 있지만 p 오비탈이 5개. 자, p 오비탈이 5개라는 거는 2p 3칸과 3p 오비탈 2칸에 전자 채워져 있다는 얘기. 자, 3p 오비탈에 전자가 2칸 채워져 있다. 바닥 상태여야 되니까 3p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3p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있다는 얘기지, y는. 자, 3p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있으려면 3s 2개, 3p에 2개. 세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여야 되겠네. 14족 원소 규소. 자, 그러면 규소 홀전자 개수는 2개. 14족 원소 홀전자 개수 2개인 거 바로 나와야 되지.
홀전자 1, 0, 1, 2, 3, 2, 1, 0, 14족 홀전자 2개. 자, 그러면 A가 B보다 커야 돼. 홀전자가 2보다 큰 거는 3밖에 없어. A가 그래서 3이야. 자, 그러면 X는 다시 이 p 오비탈 3칸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으면서 홀전자가 3개인 원소는 질소여야 되겠네. 자, X는 그래서 질소, Y가 그래서 규소. 자, Z 보면 p 오비탈 6개, 2p와 3p의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 있고 s 오비탈이 4개. 그러면 다시 말하면 4s 오비탈까지 전자 채워져 있다는 얘기네. 4주기 원소, 홀전자가 하나니까 4s에 하나, 칼륨이 돼야 됩니다. 자, 원소 X 질소, Y 규소, Z 칼륨. 그럼 보기 확인. 자, X식은 보는데 규소의 S오비탈 수, 3주기 원소니까 3S까지만 3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기억 그래서 틀렸고 X3이어야 되고. 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의 3배. 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2주기부터 쭉 적어보면 1, 2, 2, 2, 2, 3, 4, 5, 5, 6, 6, 6, 6, 7, 8, 9가 돼야 되지. 그래서 질소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2개여야 되고 1S와 2S까지만 채워져 있지. 그 다음에 Y 규소는 5, 6, 6, 6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Y가 X의 3배 이응 확인할 수 있고 자, 빼기가 2인 오비탈. 자, 빼기가 2인 오비탈은 2 빼기 0, 3 빼기 1 두 가지 가능하지. 2S 오비탈과 3P 오비탈을 뜻하는 거야. 자, 이 오비탈들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Z 보면 2S에 2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3P 오비탈에는 6개가 들어있겠네. Z는 8개. 자, Y는 규소 2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3P 오비탈에는 전자가 여기도 2개 들어있다. 그지? 자, 그래서 2배이다. 8, 4. 2배가 맞네. 니은하고 디귿. 정답 4번으로 확인합니다. 자, 9번 올라가 볼게. 전기분해 문제네. 자, 물 전기분해 했고 일단 반응식 물을 전기분해하면 2개의 물 분자가 반응해서 2개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이 되죠.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합시다. 자, 2대1의 몰수비로 생성이 됩니다. 기체니까 2대1의 부피비로 생성이 되겠지. 자, 전극 AP, A가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생성된 기체의 종류. 자, 질량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극 A에서 시간 t1일 때 생성된 기체 질량이 x. 자, 그리고 시간 t2일 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생성된 기체의 질량이 여기서가 x. 자, 그러면 니은은 x보다 크다란 얘기잖아. 니은 x보다 크다란 얘기고 생성된 기체의 질량이 결국에는 전극 AB에서 자,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된 기체의 질량이 니은 A 전극에서 생성된 기체가 질량이 더 커야 되겠네. 자,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비가 2대1이야.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비가 2대1. 자, 그러면 생성되는 기체들의 질량비는 수소 분자량이 2고 산소 분자량이 32니까 자,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4g 생성될 때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32g만큼이 생성이 되겠네. 자, 같은 시간 동안 반응해서 생성된 기체의 질량비는 1대8. 산소 기체가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되지. 질량으로는 몰수로는 수소가 많지만 질량으로는 산소가 더 크다. 따라서 A 전극에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다. 자, 이때 질량비는 1대8. 수소 대 산소가 1대8. 따라서 X, 니은에는 8X 값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지금 W로 우리가 질량값을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질량비가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1대8이어야 되겠네. 그럼 W는 8분의 1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8X는 W는 8분의 1X. 자, 따라서 니은 8X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X는 8W를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에는 64W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기억은 O2, 64W. 자, 그러면 9번의 정답은 5번으로 확인. 자, 10번 보면 주어진 자료 그냥 그대로 자, 용매양, 용매가 물이라는 거 알지? 물의 양 구하고 용질의 양 구해서 분수 취한값이 3대8이다라고 그냥 그대로씩 세워주면 되겠네. 자, 가의 몰농도가 A 몰농도라고 해서 용액이 1리터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자, 1리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그러면 용질은 A 몰만큼 들어있는 거지. 자, 1리터가 있고 A 몰이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여기도 1리터가 있으면 2A 몰 농도니까 2A 몰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자. 이때 밀도가 1.3g/ml자. 1리터 1000ml. 그러면 용액 1300g. 용액 1300g. 자, 나용액은 1500g. 그리고 용질. 자, 용질 A몰 분자량 40. 그러면 40A g. 그 다음에 용질 2A몰 분자량 40. 80A g. 자, 그러면 용질량 나왔지, 용액량 나왔지, 물량 구할 수 있겠네. 자, 용매량은 가에서 1300 빼기 용액의 전체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 40A만큼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액의 양, 나에서 용매, 물의 양 먼저 구해보자. 1500 빼기 80A. 자, 분의 용질의 양의 비. 자, 용질의 몰수비 A몰, 2A몰. 그래서 그냥 1 바로 약분해서 1대2로만 이렇게 적을게. 자, 지금 파란색으로 쓴 요 값들의 비가 3대8이다라고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문자가 들어간 식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뒤집고 분수 뒤집어서 값의 비가 8대3으로 계산을 한번 해 나가보자. 다시 밑에다가 식 적으면 1분의 1300 빼기 40A 이거 대 2분의 1500 빼기 80A가 분모분할 뒤집었으니까 역수돼야 되겠지. 8대3이다. 요거 계산해주면 A값 나온다라는 얘기겠네. 노멀하게 물량 구하고 용질의 양입이 1대2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의 비가 그대로 8대3이다를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럼 계산까지 마무리를 하면, 자,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면 4 곱하기 1500 빼기 80A가 그 다음에 3 곱하기 1300 빼기 40A. 그러면 6000 빼기 320A가 3900 빼기 120A. 자, 그러면 320 넘기면 우변 200A만 남네. 자, 그 다음에 좌변은 2100이 남는 거지. 그러면 2하고 21 대충 약분 다 안 해봐도 3번으로 계산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10번의 정답 3번. 공 2개 떨구면 2분의 21 나오는 거 확인될 거고. 자, 10번의 정답 3번 확인. 자, 이제 11번. 자, 산화원 한 반응씩 개수 확인하는데 일단 산소 산화수 모두 다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하고, 먼저 첫 번째 조건에 X의 산화수가 감소한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 자, 3만큼 감소한다. 그럼 반응물에서 X 산화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 마이너스가 8만큼. 자, 합이 N-를 가져야 되니까, N-만큼 남아야 되니까 X의 산화수는 8-M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에서 8-M에서 3만큼 감소해서 생성물에서의 X의 산화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산소가 마이너스 2가 N개만큼 있으니까 X의 산화수가 생성물에서는 2N만큼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고, 자, 그러면 또 봐야 될 게 탄소의 산화수 변화를 봐야 되겠지. 산소다 마이너스 2고 수소다 플러스 1일 거니까 탄소 빠르게 쳐다보고, 자, 반응물에서 탄소의 산화수,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탄소가 플러스 3이 2개가 있어야 합이 마이너스 2 남고, 자, CO3 2-에서 탄소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죠. 산소 마이너스 2 3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4. 자, 그러면 X의 산화수 변화 3만큼 감소, 탄소의 산화수 변화 1만큼 증가. 자,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 전체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 X와 탄소의 원자 수비는 1대3. 자, 원자 수비가 1대3인데 C2 탄소가 짝수계로 떨어지지. 최소 짝수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2개와 6개. X 2개, 탄소 6개. 탄소를 짝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X 2개 A에다가 2 대입해 볼게. 그 다음에 탄소가 6개니까 C2, B는 3이 돼야 돼. 그러면 D는 6이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조건 보면, 자, 산화제. XO4, N- 얘가 산화제지. X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물질이 1몰 반응하면 H2O가 1몰이 생성된다. 자, 이 물질과 이 물질의 개수비가 1대1이어야 된다라는 거 조건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까지 개수가 다 나와버리네. 자, 그러면 이가 나왔으니까 반응물에서는 수소 원자가 OH-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생성물에서 수소 원자도 여기밖에 없어. 자, 수소 원자 개수가 4개가 보이지. 자, 따라서
반응물에서도 수소 원자가 4개가 되려면 C가 4가 되면 되겠네. 개수까지는 금방 맞춰지고, 자, M과 N에 관한 식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균형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보자. 자, 반응물이 가진 총전하 M가 음이온이 2개, 2M만큼 전하 가지고, 2가 음이온이 3개, 마이너스 6만큼 전하 가지고, 1가 음이온이 4개, 마이너스 4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이때 생성물이 가지는 전하, 자, XON 정기적 중성이니까 전하 안 가지지? H2O 전하 안 가지지? 자, 이가 음이온이 6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2만큼의 전하를 가집니다. 여기서 M값이 나오겠네. 자, EM이 그래서 10이 넘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M은 1. 자, M이 1이 나오고 그러면 M값은 자, M에다가 1 대입해 볼게. 1 대입하면 7 빼기 3, 4, EM이 4. 그래서 N은 2로 떨어지겠네. 그러면 M 더하기 N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2번, 3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중화적정 문제네. 중화적정 문제는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산의 양이 얼마인지 흐름을 좀 잘 따라가 줘야 되는데 희석시키는 과정이 들어있어서 자, 먼저 식초 A Xg의 물을 넣어서 100g을 만들어내고 자, 근데 그 중에 20ml만 100g 중에 20ml 지금 덜어내는 양이 단위가 지금 충돌되지. 하나는 ml, 하나는 그램. 일단 여기서 요 20ml를 우리가 질량으로 한번 바꿔보자. 식초 A는 희석시킨 용액의 밀도가 D1이 되는 거지. 희석시킨 게 밀도가 D1. 그럼 이 20ml짜리도 밀도가 D1이란 소리네. 자, 그러면 20ml는 20D1g이 되지. 자, 100g을 희석시켜서 만들어서 100g을 만들어서 그 중에 20D1만큼만 덜어내서 중화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희석전 식초 X 그램 중에서도 100g 중에 20D1 덜어낸 것만큼 Xg 중에서도 이만큼의 비율로 덜어내 중화 반응하는 것과 같은 식초가 중화 반응하는 거지. 희석전 식초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희석전 식초가 얼마만큼 중화 반응에 사용됐는지를 보자고. 자, 그래서 요만큼의 식초가 중화 반응에 사용이 됐다.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바로 표현해 볼게. 자, 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보자. 식초, 희석전 식초에 대한 자료니까 희석전 식초가 얼마만큼 중화 반응에 사용됐냐를 보자는 얘기야.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그럼 요만큼 질량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요 값 그대로 해. 100분의 20D1 곱하기 1g당 5wg 있으니까 이만큼의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요만큼의 질량으로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식초 B 자, 중화 반응이 얼마만큼 사용됐는가를 보는데 식초비는 조심을 해야 될 게 밀도가 희석 전의 밀도가 지금 주어져 있어. 밀도가 D2인 식초비 Yml에 물을 넣어 100ml를 만들고 자, 그 중에 20ml만큼만 덜어내서 중화 반응해. 5분의 1만큼 덜어내서 중화 반응하는 거지. 그럼 희석전 식초비 5분의 1만큼만 덜어내 5분의 1 Yml가 중화 반응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거야. 근데 얘 밀도가 D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식초 B 중화 반응에 사용된 식초의 질량은 5분의 1 D2Y g만큼이 중화 반응에 사용이 되네. 식초 B는. 자, 이 식초 B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보는데 식초 B 1g에는 아세트산이 4wg만큼 들어있으니까 이만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5분의 1 D2Y 곱하기 4W만큼 양으로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중화 반응에 사용된 각 식초 A와 B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아세트산의 질량이 각각 계산이 되네. 자, 그런데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넣어준 염기의 부피비가 1대2야. 자, 똑같은 염기를 넣어준 거지. 똑같은 염기가 1대2만큼이 첨가가 됐다는 얘기는 아세트산의 양의 비, 식초에 들어있던 아세트산의 양의 비가 1대2였다라는 소리겠네. 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1대2. 그러면 x 대 y 뭔가 b. 분모에서 요구하는 x분의 y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잠깐 위로 올라가서 정리하면 자, 식초 A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x 곱하기
100분의 20 약분인지 합시다. 5분의 D1 곱하기 5W. 자, 그 다음에 식초 B에 들어있던 아세트산의 양 5분의 1 D2Y 5분의 1 D2Y 곱하기 4W. 식초 A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식초 B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이 아세트산의 양이비가 1대2. 자, 여기서 이제 식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먼저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두고 가자. 5, 5 약분되고 W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내 양이 곱 5분의 D2 곱하기 Y 5분의 4 5분의 4 D2 곱하기 Y는 자, 곱해주면 2 D1X. 여기서 X분의 Y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다, 그치? 자, 양변을 그래서 X로 나눠줘야 되겠네. 양변을 X로 나누면 요것도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X분의 Y는 요거 넘기자. 그러면 D2가 분모로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분의 4가 넘어가면 4분의 5가 곱해져야 되는 거지. 분모의 4.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분 정리 2분의 5라는 숫자가 떨어지겠네. 자, 일단 숫자 2분의 5, 분모의 D2, 분자의 D1. 2 D2분의 5 D1이 답이 됩니다. 이게 X분의 Y가 된다는 얘기지. 2 2분의 5 D1. 자, 정답 그래서 2번으로 확인하자. 자, 13번 봅시다. 일단 세 가지가 산, 물, 염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고 주어졌네. 그럼 일단은 pH랑 pOH의 차이값, 절대값이 지금 주어졌는데 0인 나가 물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나오지. 자, 그러면 pH분의 pOH 상대값도 아니고 실제 B가 주어졌으니까 OA가 1이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A가 5분의 1이어야지. 그러면 가수용액과 다수용액, 자, pH랑 pOH의 B, A 자리에다가 5분의 1 대입하면 얘는 5분의 2고, 그 다음에 5분의 15니까 B가 3이라는 소리. 1분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럼 5분의 2니까, 자, 분모 pH, pOH 4와 10이 돼야 되겠다, 그지? pH가 4. 가수용액은 pH가 4, pOH가 10. 그럼 여기서 우리 B값 찾아서 다로 가보자. pH랑 pOH의 차이가 6. B 빼기 1이 6이란 소리니까 B가 7이어야 된다는 소리네. 자, 차이값이 그래서 7. 자, 그러면 1대 3. 1대 3이면 하나는 10.5가 돼야 되고 하나는 3.5가 돼야 되지. 차이값이 7이란 얘기는 7을 기준으로 하나는 3.5가 커져야 되고 하나는 3.5가 작아져야 되니까 3.5, 10.5 나오지. 자, 그래서 pOH가 3.5, pH가 10.5. 가수용액이 pH가 4, 가가 산수용액, 다수용액이 pH가 10.5, 7보다 크니까 다가 염기수용액. 자, 그럼 보기 봅니다. 가가 산이어야 되겠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A 5분의 1 확인했고, B값은 아까 우리 7이라고 확인했다, 그지? 그러면 A분의 B, 그러면 A분의 1이 5가 되는 거니까 5, 7, 35 니은 확인하고, 다의 pH 우리 10.5라고 했지? 10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1번만 맞네. 1번 확인 니은만. 14번 올라가 볼게. 자, 순차 이온 에너지 문제인데 지금 2차 빼기 1차의 상대값이 Z가 급격히 커지지. Z는 그래서 2차가 겁나 커진다고 보면 되겠네. 2차가 겁나 커지는 거는 1조 관소죠. 주어진 원소가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넷 중에 1조 관소 리튬 보이네. 그래서 일단 Z가 리튬이라는 거 확인하고, 자, Z 리튬 걸러내면 나로 가보자. 3차 빼기 2차가 W가 겁나 크다는 얘기는 W가 3차가 겁나 커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3차가 겁나 커지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이조관소란 소리네. W는 그래서 이조관소. 두 번째 조건에서 W가 이족. 자, 이족이 지금 그래서 베릴륨.
자, 그럼 순서대로 W 또 베릴륨 알아냈고 나머지 두 개. 지금 남은 원소가 붕소하고 탄소야. 자, 붕소하고 탄소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될까를 보는데 붕소하고 탄소는 2차 에너지가 역전되는 구간이지. 자, 1차 에너지 크기 붕소하고 탄소 비교해보자. 리베 붕탄. 자, 1차 에너지는 탄소가 그대로 큰데 2차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2차 에너지가 역전되는 구간이지. 베릴륨 2차, 붕소 2차, 탄소 2차. 자, 그래서 붕소가 2차가 더 커. 붕소가 2차가 더 커. 자, 그러면 2차 빼기 1차 값을 볼게. 2차 빼기 1차 값. 2차는 붕소가 큰데 1차는 붕소가 더 작아. 자, 2차는 붕소가 더 큰데 1차가 붕소가 더 작아. 자, 그러니까 차이 값이 붕소에서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지. 그럼 지금 W가 베릴륨이고 Z 리튬으로 결정됐으면 X하고 Y 중에서 2차 빼기 1차 값이 더 큰 Y가 그러면 누가 돼야 돼? Y가 붕소여야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붕소가 2차가 더 크고 1차가 더 작기 때문에 2차 빼기 1차의 차이 값은 붕소에서가 더 크게 나타나. 그래서 Y가 붕소, X가 그래서 탄소. 출제 의도를 좀 읽어내야 돼. 2차 에너지 역전. 자, 그럼 보기 기억. W가 리튬이다. 베릴륨이 돼야 되겠고. 자, 전기음성도 크기는 X가 탄소. 넷 중에 원소 번호가 제일 크지. 제일 오른쪽에 있지. 당연히 가장 큽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리튬이 가장 커야 돼. Z가 리튬.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 디귿 정답 5번. 니은 디귿 정답 5번. 14번에 5번 확인. 자, 15번 내려가면 15번은 일단 X분의 구성원자 수의 B가 이게 또 상대값이라서 처음에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성분 원소를 보니까 NOF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다. 그지? 자, 세 가지 원소를 포함하는 분자 다는 NOF밖에 없죠. 일단 다가 먼저 눈에 들어왔으면 자, 이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추려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비공유 빼기 공유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비공유 전화쌍 질소마다 하나, 산소마다 두 개, F마다 세 개, 6개 그 다음에 공유 전화쌍 중심원자 질소가 결합 3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값이 3이 되는 거 확인되지. 자, 그러면 X 원자수, X가 누구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 근데 지금 보면 가나다에서 X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지? X가 그러면 플로린 아니까 중심 원자의 플로린이 결합한 뭐 CF4, NF3, O2F2, 뭐 OF2 이런 식으로 플로린이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X가 플로린이라는 걸 먼저 좀 예측을 한다면 X가 플로린이라는 걸 예측을 한다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플로린의 개수 1개 지금 X가 어쨌든 간에 질소인지 산소인지 플로린인지 바로 몰라도 NOF에서는 질소도 하나, 산소도 하나, F도 하나, X 어쨌든 간에 1개가 돼야 되겠지. 자, 구성 원자수는 3이야. 근데 이게 상대값이 9로 주어져 있지. 3배가 된 거네. 그럼 실제 B는 여기서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실제 B는 요게 2란 소리고 실제 B는 그러면 3분의 4란 소리네. 3분의 4. 그러면 X가 3개자. X를 플로린이라고 빨리 예측을 해서 X가 3개, 플로린이 3개. NF3 아닐까? NF3. 자, F 3개, 플로린 3개, 구성원자 4개. 라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X 원자 수분의 구성원자 수가 2. 그러면 플로린이 1개면 구성원자 개수가 2개야. 그러면 HF 같은 것밖에 안 되지, 그지? F 하나, X 하나, Z 하나가 결합해야 된다는데 당연히 안 되고 플로린이 2개라면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럼 여기서 Y가 질소라는 게 결정됐으니까 Z는 산소야. 산소랑 플로린이 4개로 이루어진 물질 O2F2가 돼야 되겠지. 자, NF3, 그 다음에 O2F2, NOF. 그러면 A 값 찾아보면 NF3 비공유 몇 개? 바로 10개. 질소마다 하나, F마다 3개, 10개. 자, 공유단화쌍 마찬가지 중심원자 질소, 질소가 결합 3번 가지기 때문에 A는 그래서 7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NOF는 중심원자의 비공유 단자쌍이 있기 때문에 직선형 될 수 없다, 그지? 구분형이 돼야 되고. 그럼 일단 답 디귿으로 바로 나오네. 정답은 3번. 그래도 확인해보면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거는 나 한 가지. 산소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 간의 결합, 요거 존재하죠. 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한 가지이다. 정답 그래서 요거 3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6번 동위원소 문제네. 이 문제는 지금 원자량이 자,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큰지 이런 것도 지금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보자마자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존재 비율을 곱해서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식을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릴게. 자, 원자량 8A 더하기 5B, 존재비 60%. 자, 0.6 더하기, 그 다음에 9A-B 곱하기 존재비 0.4. 한 값이 8A 더하기 5.8. 산수만 좀 찬찬히 실수 없이 해주면. 자, 4.8 먼저 정리하고 가자. 4.8A 더하기 3B 더하기, 그 다음에 3.6A, 3.6A 빼기 0.4B. 한 값이 8A 더하기 5.8. 이렇게씩 하나 만들어내주고, 자, A 먼저 정리하면 4.8에서 3.6 빼면 0.8, 더하기구나. 자, 그러면 4.8에서 3.6 더하면 8.4. 8.4A를 8A 빼면 0.4A. A항들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3B에서 0.4를 빼면 2.6B. 요게 5.8. 자, 뭐 10배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고, 일단씩 하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7A 곱하기 0.92가 들어가야 되지. 7A 곱하기 0.92 존재비. 자, 그 다음에 더하기 7A 빼기 2B. 곱하기 6%니까 0.06 곱해주고, 그 다음에 8A 빼기 7B. 곱하기 존재비 0.02. 한 값이 7A 빼기 0.1. 자, 여기서 0.92 곱하기 7, 6.44. 계산이 조금 번거롭지만,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0.06, 0.6742, 42A 빼기 0.12B 더하기 0.16A 빼기 0.14B가 7A 빼기 0.1. 자, A항 먼저 쭉 정리할게. A항들 7A가 우변에 또 있고, 자, 6.44 더하기 0.42 더하기 0.16, 좌변 A가 7.02. 자, 그러면 7A가 우변에 있으니까 왼쪽에 0.02A가 A항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B항이 좌변에 마이너스 0.26B가 마이너스 0.1이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씩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좌변, 우변 10만 곱해보자. 0.2A 빼기 2.6B가 마이너스 1. 2.6B가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어낸 식에서 보여서, 자, 10배만 일단 먼저 곱해본 건데, 그럼 2.6B가 넘기면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2.6B 자리에 요거 대입합시다. 0.2A 더하기 1. 0.2A 더하기 1 한 값이 5.8. 0.6A 더하기 1이 5.8. 0.6A가 4.8. 6, 8, 48이니까 A가 8이 나오네. 자, A가 8이면 이제 B 값도 일단 계산이 되겠지. A 8. 자, 그럼 8이 16, 1.6. 좌변이 그럼 2.6이지? 그럼 B가 1 나오겠네. 자, A8, B1까지 계산을 했고, 자, 각 원자 1몰이 들어있는 중성자. 자, 원자 번호 그럼 확인합시다. A에다가 8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해서. X 원자 번호는 84, 32 빼기 2, 30번. 그 다음에 Y 원자 번호는
83, 24 더하기 2. 83, 24 더하기 2니까 26번. 자, 그 다음에 질량수. 질량수가 6, 8, 7, 56. 자, 그럼 중성자는 56 빼기 30. 56 빼기 30. 자, 그 다음에 질량수. 밑에 있는 거. 질량수가 A가 8, 88, 64 더하기 5. 질량수가 69. 그리고 원자번호는 26번이니까 69 빼기 26. 자, 그럼 중성자가 26개. 69에서 26을 빼주면 43개. 자, 그러면 약분, 여기서 잠깐 산수를 잘못했지? 질량수가 56, 69. 자, 분자가 Y니까 Y 원자 번호가 26이 빠져야 되지. 중성자 30개에. 자, X 질량수가 69고 X 원자 번호가 30이었으니까 39가 중성자 수. 그러면 13분의 10으로 약분 되겠네. 정답 그래서 2번. 산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가장 그냥 노멀하게 풀어주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17번. 금속 반응성 문제네. 자, 산화환원 반응 실험 결과. 자, 이온의 전하량이 3 이하의 자연수. 자, 지금 처음에 A 이온이 몇 가량이었는지는 모르겠고 12몰이 들어있고 여기에 금속 B 넣고 C 넣고 자, 다해서 C를 넣었을 때 B 이온은 반응하지 않았다. B 이온수는 그대로 용액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그러면 금속 C는 A 이온과 반응했다는 얘기네. A 이온과 반응. 근데 A 이온이 남았다. 금속 C가 모두 반응. 그 다음에 금속 B도 모두 반응했다라는 거. B와 A 이온이 반응하는데 A 이온이 남았다라는 거는 금속 B도 모두 반응했다. 자, 넣어준 금속은 모두 반응했다라는 거. 자, 지금 전체 양이온의 양이 처음에 용액 속에 12N에서 12개에서 5개로 이온수가 줄어들었네. 자, 그러면 양이온수의 비가 1대 3대 1이라는 거는 그냥 1개, 3개, 1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1개, 3개, 1개. 그러면 셋 중에 누가 하나냐, 3개냐를 이걸 잡으란 얘기네. 일단은 다해서 자, 3가지 이온 중에 누가 1개인지 3개인지 하나인지를 결정을 합시다. 자, 나에서 다가 될 때 A 이온수는 줄어들지. 근데 B 이온수는 일정해. 근데 나에서 A와 B의 개수가 서로 같았대. 자, 그러면 A가 여기서 3개고 여기서 하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지? A는 그러면 3개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고 B는 여기서도 하나였기 때문에 1대1이 될 수는 없어. 자, 그러니까 A가 1개여야 돼, 무조건. A가 1개여야 되고 자, B하고 C 중에서 그럼 누가 3개고 하나냐 이건데 일단 3개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 3개 하나라고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나에서 B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B도 3개였고 1대1이라고 했으니까 A도 3개였다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용액 속에 A 이온이 1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에서 나 3개, 3개가 됐다는 얘기. 자, 그러면 가에서 나가 될 때 반응한 A 플러스 몇 개? 9개 반응하고 반응한 생성된 B 이온이 몇 개? 3개. 자, 9개의 A와 3개의 B 이온이 서로 개수가 같았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A 9개와 B 3개가 전하량이 같아야 되네. 반응한 이온, 생성된 이온, 전하량, 보존, 전하량 같아야 된다. A 1가, B가 3가 양이온이 되면 되겠죠. 자, M이 그래서 1, N이 3이라고 계속 문제 풀어 나가 봅시다. 그리고 이온수가 사실은 여기서 3개, 1개라고 더 보자라고 했지만 1개, 3개가 되면 또 안 될 거야. 그지? 왜? B가 1개. 그럼 여기서도 B가 1개여야 돼. B는 나와 나에서 개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서 A 이온도 하나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에서 다가 될 때는 A 이온이 줄어들어야 되지 반응이 쓰였기 때문에 한 개에서 한 개 일정할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B가 무조건 3개여야 돼. 아까처럼 C가 1개. 자, 그래서 반응전도 여기 3개, 여기서 3개. 그래서 가에서 나가 될 때 A가 9개 반응하고 B가 3개가 생성이 되었다. 반응한 이온 총전화, 생성된 이온의 총전화가 같아야 돼. 따라서 A가 1가양이요. B가 3가양이온이라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지. 자, 그럼 이제 나에서 다가 될 때 A가 3개에서 하나, 2개가 반응했네. A1 플러스가 2개가 반응했고 이때 C 이온이 하나가 생성된 게 이제 확인이 되지.
2가, 1가가 2개, 2 플러스만큼 반응해서 2가 하나, 2 플러스만큼 전하량이 다시 도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 이제 확인하자. 자, m이 1이고 n이 3이라서 기억 확인됐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자량 B. 자, 원자량 B. 넣어준 금속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B이온이 3개가 생긴 거야. 다시 말하면 3개가 W1g. 금속 C가 모두 반응했다, 그지? 금속 C가 하나가 들어갔네. 그래서 이온이 하나가 생성된 거지. 따라서 넣어준 금속 C도 1개. 자, 3개가 W1g이니까 1개 질량은 3분의 1 Wg. C 1개 질량은 W2g. 각 원자 1개당 질량이 원자량의 B. 자, 그래서 원자량은 3분의 1W 대 W2. 3분의 1W1 대 W2가 되는 거니까 W1분의 3W2가 니은도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온수 다 확인됐지. 나과정후 A 3개의 이온, 다과정후 용액 속에 남아있는 A 이온 1개. 자, 그래서 3대 1 그러면 디귿도 맞는 표현되고 17번이죠, 요거. 17번의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8번 볼게. 일단 첫 번째로 Z의 질량 요거부터 볼게. Z의 질량이 Z 원자수에 비례할 거라서 자, Z의 질량비가 4.8대 4라는 거는 Z 원자수비도 4.8대 4. 그러면 48대 40이니까 12대 10, 6대 5가 되겠네. 자, Z 원자수비가 일단 6대 5. 그런데 Z 원자는 가에서는 여기에만 들어있고 나에서는 두 기체에 모두 다 들어있지만 나에서 분자식은 다르지만 한 분자당 Z 원자는 똑같이 하나로 똑같아. 자,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전체 Z 원자수, 전체 Z 원자수는 분자 2비몰에 들어있는 Z 원자, 2비몰당 Z 하나씩 2비만큼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전체 Z 원자수는 분자 몰수만큼 들어있는 거지. 한 분자당 Z 원자는 똑같이 1로 똑같기 때문에 전체 분자 몰수만큼 Z 원자가 들어있겠네. 그냥 2분의 1A 곱하기 1, B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A 더하기 B, Z 원자수를 정리를 해보자. 자, 요거 대 요거가 Z 원자수 B가 6대 5. 2B 대 2분의 1A 더하기 B가 몇 대 몇이다? 6대 5. 일단 A 대 B를 먼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자, 정리해보면 3A 더하기 6B는 10B고 자, 그럼 3A가 4B라서 A 대 B. 자, A 대 B가 그러면 4대 3이어야 돼. 그럼 용기 안에 들어있는 각 기체 몰수를 일단 상대값으로 B로 잡아낼 수 있겠네. A 자리에다가 4 바로 대입합시다. 그럼 4 대입하면 여기 2몰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B 값에 3, 여기 6몰 들어있고 3몰 있다라고 잡으면 이제 미지수가 M하고 N 두 가지로만 이제 떨어지겠지. 자, 그럼 가에서 X원자, Y원자 이제 바로 계산해 볼게. X원자는 여기에만 X원자 8N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Y원자 4N 더하기 12. 상대값도 아니고 그대로 B니까 자, 그 다음에 나에서 X원자수 자, XM 분자가 3몰 있네. 3M 분의 그 다음에 Y원자수는 Y2Z에만 Y원자 들어있다. 그지? 분자가 2몰 있다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요게 4. 근데 이 값의 B가 3분의 4니까 자, 요 값의 B가 3분의 4. 따라서 M이 1. 여기서 계산이 1이라는 게 먼저 떨어지네. 자, m이 1이면 자, 이 값을 보자. m에다가 1 넣으니까 분모가 8이 나오지. 8분의 4n 더하기 12. 근데 지금 이 값이 2분의 7이어야 돼. 자, 2분의 7을 분모로 8로 만들면 분자는 28이 돼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분자 4n 더하기 12가 28. 그럼 여기서 n도 나오네. 자, 4n이 16이 돼야 돼서 n 값까지 4. 그럼 분자식까지 일단 확인할 수 있고 x2, y4 그 다음에 여기서는 m이 1이니까 xz. 자, 이제 전체 기체의 질량과 z의 질량 다시 한번 더 보자. 가에서 x하고 y만의 질량을 한번 볼게. 가에서 자, x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분자가 4몰, x원자 8몰에 그 다음에 y원자는 몇 몰만큼 들어있냐면 16에 12만큼 28몰의 y원자가 들어있고
자, x하고 y만의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값이 11에 비례하는 값. 자, 는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비례한다라고 표현해 주자. 일단 는이라고 적어볼게. 자, 그 다음에 Z 보면 Z 원자가 지금 용기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어? Z 원자가 6몰만큼 들어있지? Z 원자 6몰의 질량을 4.8이라고 둡시다. 6몰의 질량을 4.8. 아, 그럼 일단 Z 원자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 X하고 Y만의 질량을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Y 원자, X 원자부터 볼까? X 원자가 3몰 나에서 X 원자 3몰 그 다음에 Y 원자는 4몰만큼 들어있지? 자, 나에서 X하고 Y만의 질량, X원자 3몰에 Y원자 3몰만큼 들어있을 때 Z 질량이 4고 전체가 질량이 6이니까 X와 Y만의 질량은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Z원자 6몰의 질량, Z원자 6몰의 질량이 4.8. 나에서 일단 Z원자 질량이 좀 더 간단하게 떨어지려나? Z원자가 5몰 있지? Z원자 5몰의 질량이 4. 그럼 Z원자량은 0.8. Z원자 1몰의 질량. 자, 원자량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보자. 그러면 분자량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Z원자량 0.8로 잡고, 그 다음에 X원자량, Y원자량은 요 두 식을 연립을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Y를 통일시킬게. 7배 해서 73, 21X 더하기 28Y가 7배 하면 우변도 14가 돼야 되네. 이제 다시 이 식과 이 식 연립한다면 요 식에서 요거 빼줘야 되겠다. 그지? 21에서 8 빼보자. 13x가 남고 그러면 y 없어질 거고 14에서 11이 빠진 값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x 원자량은 13분의 3으로 일단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y 원자량 표현해보면 아, 잠깐 이게 식이 좀 잘못됐지? 처음에 다시 여기 가해서 x하고 y만의 질량이 11이 아니라 전체 질량에서 z 질량을 빼야 되는데 11이라고 표현했네. 전체 질량 11에서 Z의 질량 4.8을 뺀 값 6.2가 돼야 돼. 미안, 여기 수정돼야 됩니다. 자, 나에서 X와 Y만의 질량은 2가 맞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야 되지. 요거랑 요거 연립.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Y 소거하고 21X에서 8X 빼면 21에서 8 뺀 값 13X가 자, 우변 14에서 6.2가 빠진 값 계산을 좀 해야 되고 7.8이 나오면 0.6이 나온다. 그지? x는 0.6 6 곱하면 6, 3, 18 78이 나오지. 그래서 0.6 자, x는 그러면 0.6 자, x가 0.6이니까 식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68, 48, 4.8 28y는 6.2에서 4.8 뺀 값 1.4 그러면 0.02가 나오지. 18분의 0.05가 나오지. y는 y가 0.05. 자, 이렇게 해서 원자량을 연립해서 풀어냈네. 자, 그러면 원자량 우리 정수로 좀 바꿔봅시다. 20배 해주면 좋을 것 같네. y 원자량 1 순서대로 x 원자량 20배 하면 12 z 원자량 20배 하면 16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x 12, y 1, z 16으로 놓고 자, y2z 분자량 구해보자. 18 그 다음에 n이 1이라 그랬으니까 x2, y4 자, x2, y4, x가 원자량 12, y가 원자량이 1 그래서 24 더하기 4, 28이 되겠지? 그럼 계산 마무리해서 약분해주면 4, 7, 28 18분의 7 정답 그래서 18번에 1번으로 확인합시다. 자, 19번 볼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도가 얘가 0.1몰 농도라고 나와 있어서 나하고 다해서 이온수 NMV 써서 한번 풀어보자. 자, 30ml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온수 33, 자, NMV 가수 1 곱하기 0.1 곱하기 부피 수소 이온수 3, 일가산이니까 33, 그럼 20ml에는 둘둘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보고 조금 사실 유추해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다해서 음이온수 비율이 3대 2야. 근데 2가 나왔잖아. 그러면 나머지 음이온이 Y가 들어있어야 되겠지?
라고 일단 문제를 풀어버릴게. 자, 두 가지 음이온만 들어있고 구경꾼 이온 X랑 Y는 용액 속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가에도 마찬가지 X하고 Y만 들어있어야 돼. 나는 수산화 이온도 있다란 얘기네. 그러면 일단 염기성이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 그래서 X가 두 개. 그럼 Y를 세 개라고 일단 잡아보자. 라고 한다면, 자, 20ml당 두 개씩, 15ml당 그러면 세 개씩. 그럼 20ml당은 네 개씩 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4대1 나오니까 요게 Y- 아닐까. 그럼 X가 한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4대1. 유추를 조금씩 해본다면, 자, 그럼 이온 개수가 하나씩 있으려면 20ml에 두 개씩이니까 10ml가 돼야 되겠지? 20x가 10, 그럼 x를 5라고 계속 가져나가 봅니다. 자, x에다가 5 대입해서 이제 가져가 보면 20ml당 4개씩 있으니까 5ml당은 일단 이온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고, 자, 일단 음이온 x하고 y만을 보니까 3대 1이 이온수가 보이지? 자, 3대 1의 비율이 지금 눈에 보이죠? 3분의 2. 자, 분모 9로 통분시키면 9분의 6. 3대 1이 여기서 보이네. 요게 3대 1이 보이네. 그지? 6대 2.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9분의 1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얘기고,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남는다는 얘기야. 3대 1대니까, 자, 이온 개수가 지금 음이온수 비가 6대 2대 1인데, X가 3개, 실제 개수가 X가 3개, Y가 1개.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은 0.5만큼 있어야 된다가 돼야 되겠지. 수산화 이온이 0.5가 남아야 돼. 자, H 플러스 4개와 반응에서 0.5가 남으려면 4.5만큼 들어있어야 되겠네. 자, 그럼 10ml당 이온수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10ml당 이온수는 그러면 3개씩. 자, 3개씩이고 수산화 이온 다 쓰이는 거 확인됐지? 5개에 3개. 그래서 3개 모두 반응해서 음이온 2가지밖에 없는 게 확인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농도 AP 값은 확인할 수가 있겠지? NMV 썼을 때 아니면 농도를 뭐 비교를 해도 되겠고 20ml당 2개 HX랑 농도 비교를 한번 가보자. 20ml당 2개 여기는 20ml당 4개 그러면 HY가 농도가 2배여야 되네. A는 그래서 0.2 A가 0.2고 그 다음에 염기의 농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10ml당 3개 자 그러면 염기 20ml당 이온수 6개로 잡아보면 20ml당 2개 20ml당 6개 염기가 HX보다 농도가 3배 더 크다 그지? B는 그래서 0.3 뭐 NFE 써서 계산을 해도 되겠고 자 B값이 그래서 0.3 나왔고 자 Y값 이제 용액의 부피 요거 가지고 결국 찾아내란 얘기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에서 용액의 전체 부피가 나왔고 전체 음이온수, 전체 이온수까지 다 나오니까 전체 이온의 농도가 5대 4. 그럼 일단 먼저 전체 이온수부터 밑에다가 정리합시다. 가하고 다해서 전체 이온수. 가혼합용의 객성은 산성이지. 염기가 다 쓰이지. 그럼 일가염기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산수용액 속 전체 이온이 10개. 그럼 혼합용액에도 이온이 10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온수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염기가 어쨌든 간에 다 쓰였지. 음이온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염기가 다 쓰였고 따라서 혼합전 두 산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 개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10개. 전체 이온수가 같네. 그러면 부피, 가부피, 나부피,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 부피분의 전체 이온수 한 값이 전체 이온의 농도, 모든 이온의 농도 합이 전체 이온의 농도, 그 전체 이온의 농도가 5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분자가 같으니까 부피 B는 4대 5가 돼야 되죠. 부피 B, 가 대 나만의 B만을 보면 4대 5. 자, 그러면 가부피가 지금 몇 밀리냐면 10mm, 20mm, 10mm니까 요게 40mm가 되고 그럼 다용액의 전체 부피는 50mm가 돼야 돼. 50mm가 돼야 돼. 그러면 20mm, 15mm, Y도 15mm여야 되겠지. 자, 그럼 Y가 15. 자, 그러면 X5, Y 15, 20 곱하기 0.3, 2 곱하기 3이 되겠네. 6. 19번의 정답 3번으로 확인합시다. 조금 비율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쉽게 잡히는 문제여서 유추해서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20번 이제 확인해 볼게. 먼저 한계 반응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실험 1, 2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실험 1에서 만약에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A가 똑같이 들어있었고 이미 실험 1에서 A가 다 반응했다면 실험 1, 2, 3 모두 다 B가 과량, 실험 1, 2, 3 모두 다 A가 다 반응했다는 얘기. 그러면 생성된 C의 양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럼 C의 양이 지금 다 똑같을 때, 자, 전체 기체 몰수가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가 더 적다가 말이 안 되지. B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추가된 B2Y만큼 반응 후에도 용기 안에 그대로 물질이 더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전체 기체 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9에서 7로 감소했다가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자, B가 다 C였고 전체분의 C가 9분의 4. 자, 지금 개수 C의 개수가 지금 4라고 나와 있어서 실험 1에 전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 자, 밑에다가 식을 하나씩 만들어내 볼게. AA 더하기 B는 4C 더하기 AD.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은 일단 B여야 합니다. 반응식을 3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B가, 자, B몰만큼 들어갔다라고 해보자. 개수만큼 일단 첫 번째로 실험 1에서 반응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B몰만큼 들어있었고 B몰이 모두 반응해. 개수 C 4몰만큼 A몰만큼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C가 용기 안에 4몰 있다. 9분의 4라고 떨어져서 생성된 C의 몰수도 4몰이라고 해볼게. 처음에 X몰. 자, 그럼 A가 X 빼기 A몰만큼 들어있네. 자, 그럼 C가 4몰이면 전체 기체 몰수가 9몰이어야 된다. 그지?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가 X 더하기 4가 9몰. 따라서 일단 X를 5라고 잡아버리자. 자, 5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여기도 5몰만큼 여기도 5몰만큼이 들어있어야 되네. 자, 지금 Y가 B몰이야. 그러면 여기는 3B몰만큼, 4B몰만큼. 반응 전 B의 몰수를 3B, 여기도 4B라고 한번 이렇게 두고 가볼게. 자, 이제 실험 2에서 한계 반응물이 또 이제 A냐 B냐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한계 반응물이 또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여기가 3B 반응한다면 C가 12만큼이 생성돼야 돼. 자, C가 12야. 그럼 전체 개체 몰수는 21몰이 돼야 되는데, 21몰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지. 자, 3배만큼 반응하니까 여기는 3A만큼 반응. 여기도 그래 3A만큼 생성. 자, 반응 후 5 빼기 3A, B가 다 쓰이고 12, 3A. 반응 후 전체 몰수가 17몰이 되지. 21몰이 돼야 돼. 자,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반응 후 전체 몰수가 17몰인데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C가 12몰이 생성이 되는데 전체 몰수가 여기서는 21인데 계산한 결과가 17몰밖에 안 나와. 자,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지워주고 여기서는 A가 한계 반응물. 그럼 여기서 A가 다 반응했네. B가 남았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한계 반응물인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2와 3은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용기에서 생성된 C의 양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아, 그럼 여기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비가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몰수비가 7대 9라는 것까지 우리 한번 읽어낼 수 있겠다. 그지? 그냥 노멀하게 자,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이용해서 생성되는 B의 양과 생성되는 C의 양들을 개수 AB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 반응하는 양이 A분의 5B가 되겠지? A 대 B가 되게끔 A 대 4, 그럼 생성되는 C의 양이 A분의 20. 자, A는 똑같이 5 반응. 여기도 똑같이 5만큼 생성되는 거고. 자, 동일한 양 그대로 적어줍니다. A분의 5B, 여기는 A분의 20만큼이 생성이 되네. 자, 그럼 반응 후 전체 몰수 3B 빼기 A분의 5B, 여기는 A분의 20, 5, 0, 4B 빼기 A분의 5B, A분의 20, 5. 자,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비가 7대 9.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 3B 빼기 A분의 5B 더하기 A분의 20 더하기 5. 요거 대, 자, 4B 빼기 A분의 5B 더하기 A분의 20 더하기 5. 자, 이 값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7대 9가 돼야 돼. 자, 이 식을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자,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는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정리를 해보니까 b 더하기 a분의 10b 그 다음에 빼기 a분의 40 이 값이 10이 된다까지 이렇게 식이 일단 정리가 돼. 지금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식이 일단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자, 식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자, 여기서 개수 a, b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라는 조건. 요걸 한번 생각을 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그래서 a가 1이라면 자, a에다가 1을 대입한다면 1 대입해보면 11b 빼기 40이 10, 11b가 50이 나와서 b가 자연수가 안 나오지. 그래서 a는 1이 될 수가 없고 a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자, a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5b, b 6b 그 다음에 a에다가 2 대입하면 빼기 20. 자, 그러면 우변으로 넘기면 30. 자, 그럼 b는 5, 6, 5, 3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연수가 떨어졌네. 자, 여기서 이제 더 일단 나가보지 말고 A가 2고 B가 5일 때 여기서 숫자 대입했을 때 모순되는 게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B에다가 또 5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A에다가 2 대입해본다면 2몰, 5몰 반응한다? 뭐 문제없지. 2몰 생성되고 마찬가지 B에다가 5몰, 5 대입하면 반응 전에 15몰 있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개수 B가 2 대 5, 개수 B가 2 대 5니까 여기서 반응하는 B의 몰수는 5의 2.5배 12.5몰 반응한다. 2 대 5, 2 대 5 모순되는 거 없지. 15몰에서 12.5몰 반응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여기 10몰 생성되고 5몰 10몰, 5몰 자, 그러면 여기는 2.5몰 17.5몰 그 다음에 반응 후 몰수 여기서 B몰만큼이 더 더해진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17.5몰에 22.5몰이 되겠지 그러면. 자, 7대구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비도 7대구 되는 거 확인되고 전반환에 대입했을 때 모순되는 거 없기 때문에 자 A가 2, B 5로 우리 확정 지어보자. 자 X 대 Y 자 X가 반응 전 A의 몰수 우리 5몰이라고 설정을 했고 자 Y가 지금 뭐냐면 반응 전 용견에 첨가한 B의 몰수 자 B값 개수 B가 5가 나왔는데 Y랑 우리가 B를 같은 값으로 뒀기 때문에 Y도 5라고 우리가 둘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정답은 5분의 2만 남아서 20번에 1번으로 답 확인해 줍시다. 자, 개수 찾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 한계 반응으로 일단 결정해서 반응 후 전체 몰수비가 7대 9가 되게끔 식을 만들어 내 봅시다. 자,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